반갑습니다. 오늘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 사실 기본이죠. 기본인데 최근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지 않아도 얘가 그냥 알아서 움직이는 수준까지 오긴 했어요. 근데도 뭔가를 할 때 프롬프트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장벽을 만났을 때 못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부분을 어제 제가 새벽 3시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가지고 이걸 끝나면 나눠드릴 거예요. 그냥 나눠드리고 여기에 필요한 뭐 논문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뒤에 붙여놨어요. 논문들하고 뭐 영상들하고 다 붙여놨습니다. 이게 미루다가 오늘 이제 다 했습니다. 어제 밤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완성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셔가지고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자체가 제가 뭐 쿠몽에서 팔고 있기도 한데 책으로 팔고 있기도 한데 그 내용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패들렛 학생들한테는 패들렛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보여주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GPT-3를 우리가 만들다 보니까 GPT-3를 오늘 이제 만드는 것도 다시 쭉 올라갈 텐데 프롬프트하고 인트럭션하고 뭐가 다르죠?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인트럭션하고 프롬프트하고 뭐가 다를까? 라고 저 어저께 이제 이게 준비하면서 다시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인트럭션에 들어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프롬프트가 있잖아요. 프롬프트는 이제 말 그대로 명령어를 잘하는 법, 뭐 한줄, 두 줄, 뭐 10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인스트럭션은 도대체 뭘까? 그럼 인스트럭션은 프롬프트의 다발인가? 모음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프롬프트는 일반 대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상담하시는 박 교수님도 와 계시니까 프롬프트는 일반 대화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툭툭 주고받는 대화라고 한다면은 이 인트럭션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상담사가 누구를 상담하듯이 구조화된 대화, 아주 구조화된 대화. 그래서 구조화해서 아웃풋을 제대로 낼 만한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딱 구조화되어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이제 지침, 인트럭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저는 정리를 했어요. 뭐 이거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다들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법만 알려주지. 그래서 프롬프트는 뭐 기본적으로 기계, 특별히 AI에게 대화하는 명령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인스트럭션은 그 명령어의 다발 좀 더 넘어가서 명령어를 구조화해 놓은, 마치 일반인이 아니라 상담사가 피상담자를 만나서 대화하듯이 아예 구조화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명령을 아주 구조화시켜 버리는 거죠. 요 점이 좀 다르더라. 그래서 요 프롬프트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이 패턴을 인식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AI는 패턴이라는 거죠. 드러난 패턴이 있고 잠재적인 패턴이 있는데 사실 모든 게 다 패턴이다. 모든 게 다 패턴 안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뭐 좋은 이런 이제 그림도 패턴이잖아요. 그림도 패턴인데 이게 이제 빈센트 반 고흐 스타일로 그려라고 했을 때 먼저 하나 제가 국회의사당을 그리거든요. 그 다음에 빈센트 반 고흐 형식으로 그려라고 하면 빈센트 반 고흐 형식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뭐 임프레시즘으로 그려, 뭐 일러스트로 그려. 그러면 이제 그 패턴으로 그 형식으로 바꾸는데 그게 뭐냐면 패턴이라는 거예요. 패턴. 패턴이 있는 것들은 다 따라한다. 그래서 그게 사람이 됐던 어떤 주의 형식 아니면 뭐 스타일이 됐던 그 패턴을 얘가 인식하고 있으면 다 따라한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놀라운 거는 이런 그림들은 다 따라하는데 그럼 음악은 따라할 수 있을까? 따라할 수 있죠. 노래는 부를 수 있을까? 노래도 불러요. 그러면 조금 더 가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언어라는 게 있는데 이 언어를 따라할 수 있을까? 생각과 말에서 우리는 인간만이 쓸 수 있는 거가 언어이기 때문에 랭귀지이기 때문에 이 랭귀지를 AI가 따라한다. 여기 충격인 것 같아요. 근데 언어도 사실은 패턴입니다. 상담자들이나 코치들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은 훈련 중에 가장 큰 훈련이 뭐냐면 패턴대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뭐 어제도 밤늦게까지 그 뭐 우리 코치들이 이제 슈퍼비전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패턴을 제대로 따라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패턴에서 벗어났느냐, 그 패턴을 제대로 지금 그 프로세스를 제대로 그 패턴에 의해서 가고 있느냐, 해석도 그 패턴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결론까지 잘 그 프로세스를 이끌고 가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도 사실은 그런 패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은 이 패턴을 우리가 그 LLM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는 그 패턴을 얘가 잠재적인 패턴들을 다 따라한 거예요 지금. 흉내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회귀 분석, 회귀, 리그레이션을 가지고 다음 말이 뭐가 나올까를 통계로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컴퓨팅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해내기 위해서는 딥러닝한 LLM 모델에서는 그 자기가 그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통계로 갖고 오니까 다 다른 그 안에 있는 패턴대로 그 다음 걸 예측해서 갖고 오는 분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통계라는 게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읽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미래를 예측하기. 이게 두 개잖아요. 그 우리 그 미래학자 우리 최 교수님도 와 계시는데 과거의 데이터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틀에 의해서. 근데 이런 틀을 얘가 갖고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프롬프트를 배운다는 것은 이런 패턴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뭐 그래서 여기 잘 쓰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 지금 처음 또 그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해보시죠. 그 글을 한번 띄워보시고 4.0에서 띄워보시고 어떤 패턴이 있을까? 글쓰기는 어떤 패턴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겨울 크리스마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 가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가사를 만들 때 누구의 패턴으로 가사를 만들까요? 먼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가지고 가사를 한번 만들어 보게 노래 가사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사 노래를 만들고 싶어. 네, 가사를 만들어 그리고 키워드를 넣어줘야죠. 한국, 예, 한국, 뭐 젊은이, 예, 그다음에 랩, 뭐 이런 식으로 예, 엔터. 자 그러면 이런 게 이제 그 얘가 저를 아니까 그냥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가는데 저를 학습한 거예요. 이제 그 디렉토리가 아니요 디렉토리를 새로 열어도 저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냥 예수님 넣고 믿음 넣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학습돼 있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 패턴을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가사를 쓴 거고 그럼 이 가사에서 내가 누구의 패턴으로 한번 가사를 누구의 패턴으로 가사를 누구 어떤 식으로 가사를 다시 바꿔볼게요. 누구를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한국에 뭐 알만한 예, 예? 임재범은 모를 것도 같은데 한번 해보 노래는 임재범은 알 건데 그러니까 시인으로서 윤동주 나태주 예, 나태주 형식으로 한번 각자 한번 해보시죠. 나태주 뭐 김소월 각자 김소월 예, 예. 김소월 스타일로 저는 변경해봤습니다. 예. 네, 이게 김소월 스타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예. 나태주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예, 좀 다르네요. 예. 눈 내리는 저녁 흰길 위에 조용히 누가 오십니다. 당신입니다. 당신. 뭐 이렇게 이제 나태주의 패턴을 얘가 이제 그러니까 웬만하면 유명하다라고 싶은 사람들의 패턴을 다 인식하고 있으니까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가 되겠죠. 윌리엄 셰익스피어 스타일. 예. 자, 그럼 윌리엄 셰익스피어 스타일로 또 글도 써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누구의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패턴. 네, 이게 패턴 인식. 그래서 우리 교육학에서 보면은 그 리틀 C하고 라지 C라는 게 있어요. 그 창의성을 얘기를 할 때, 크리에이티비티를 얘기를 할 때 리틀 C하고 라지 C가 있는데
리더십은 뭐냐면은 어떤 영역이든 상징 체계가 있어요. 음악이든 미술이든 뭐 그 우리가 그 언어 영역이든 어떤 학문 영역이든 다 상징 체계가 있어요. 그 상징 체계를 기존에 만들어 있는 상징 체계를 가지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스몰 C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영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 있는 거를 쓰는 그 스몰 C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영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천재는 뭐냐? 천재는 뭡니까? 이게 라지시라고 그러는데 스몰 C에서 라지시로 갈 때는 이런 패턴들을 다 인식하고 그 상징들을 내가 학습을 해가지고 나만의 상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거를 라지시 천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창의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을 때 이거 누구 글이야라고 딱 하면은 그 사람은 라지시로 간 거예요. 예. 아니면은 이 그림을 딱 봤는데 이 그림 누구 거야? 이 그림은 피카소야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상징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 라지시로 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AI가 어디까지 왔을까? AI가 어디까지 왔을까? AI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라지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스몰 C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일은 라지시를 만들어내는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스몰 C를 배우는데 이거를 뭐 이 저기 AI고 배운다 이렇게 막 거부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라지시에 대한 상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스몰 C는 사실은 패턴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얘하고 배워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티키타카 하면서 인간이 만들어놓은 상징 체계, 그동안 역사적으로 만들어놓은 상징 체계를 그냥 암기하고 배우고 쓰는 법들을 익히는 건데, 그걸 뭐 크게 거부감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 나만의 상징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이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교육학과 AI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 조금 멀리 갔는데 조금 이제 멀리 갔는데 요게 이제 그 봤을 때 나만의 시스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실 때 이렇게 이제 글이 나오거나 뭐가 나왔을 때 이거는 사실은 스몰 C예요. 예, 뭐 나태주 스타일로 해 스몰 C를 따라하는 거죠. 누구 스타일로 상담을 해 스몰 C를 따라하는 거죠. 근데 진짜 라지 C는 얘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한 영역에서 20년 이상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20년 이상 뭔가를 깊이 판 사람들은 자기만의 스타일들이 있어요. 얘는 그 못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스타일들 얘가 내 스타일을 학습을 하는 거지 내 스타일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뭐 발전이 되면 어디까지 얘가 이제 그 라지시까지 만들어낼지 모르겠는데 진정한 창의성까지. 그러나 다 패턴이다. 다 패턴이다. 자, 우리 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해봅시다. 여기다가 위 내용에 어울리는 그림 그려줘. 그림은 뭐 당연하니까 그림 그려줘 라고 해서 엔터. 그림 그려줘. 그림이 세 가지가 있죠. 얘가 그리는 거는 세로, 가로, 정방형. 예. 뭐 이거 아주 뭐 대단한 그림이 나왔어요. 이건 이제 그냥 자기가 내가 스타일을 지정 안 해준 거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이제 스타일을 지정해 주면은 같이 해봅시다. 위 그림에 무슨 스타일을 지정해 줄까요? 각자의 스타일. 그림을 어떤 스타일? 인상주의 스타일로 다시 그려. 그럼 인상주의 스타일, 그 임프레시즘으로 그려, 아니면 추상화로 그려, 아니면 인간 그 백남준 스타일로 다시 그려.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 스타일로. 여기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1차적인 그 스몰 C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몰 C를 우리가 흉내를 내는 거죠. 얘는 그걸 잘해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아까 했던 대로 백남준 스타일로 다시 만들어. 백남준 스타일로 만들면 어떻게?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스타일로 만들면은 어떻게 갈까? 그래서 이게 비디오 아티스트 비슷하게 나오네요. 비디오 아티스트 여기다가 이제 한국이라는 걸 넣잖아요. 그럼 얘가 한국을 표현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태극기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시키는 대로 하니까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뭐 이런 그림 사용법도 있고 뭐 또 그림을 더 확장시키는 법도 있고 하긴 한데 그건 이제 요번에 오늘 이제 하는 일이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패턴을 인식한다. 그래서 뒤에도 계속해서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강의를 할게 패턴이 뭐냐, 어떤 패턴으로 얘를 학습시킬 거냐, 어떤 패턴으로 명령을 할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패턴이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그냥 패턴이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뭐 우리 교수님들도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 하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1, 2, 3, 4가 이 패턴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패턴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패턴이 있거든요. 그 패턴을 우리가 가지고 염두에 두고 명령을 하면 얘는 그 패턴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패턴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먼저 이제 좀 인식을 하면 좋겠다라고 싶고, 그다음에 요게 지금 이제 오늘은 소라는 안 하겠습니다. 음악도 패턴인데 아까 그 음악 만들어 놓은 걸 넣으면은 또 소라 같은 순호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소라가 아니라 순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 패턴대로 음악을 만들어 주죠. 랩, 뭐 기타. 그 제가 어제 강의 준비하다가 오랜만에 한 5개월 전에 만들었던 제 그 AI 연구소의 노래 뭐 이런 패턴. 예. 예. 소리가 안 나가네요. 예. 예, 잠깐만요. 예, 안에 우리를 이 사이버틱하게 뭐 그려봐 그랬더니 이제 사이버틱하게 노래를 만들었어요, 얘가. 자, 이게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냥. 노래도 패턴이고. 우리 최 교수님 지난번에 수노 보니까 뭐 수천 가지의 노래 패턴이 있다라는 거. 노래가 이제 뭐 한국 노래도 있고 뭐 팝송도 있고 팝송 중에서도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의 이름을 알아야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그 패턴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 명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패턴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그걸 메탈 앵기지라고 그래요. 자, 얘한테 임프레시즘으로 그려라고 했을 때 임프레시즘이 뭔지 모르면 임프레시즘이라는 거를 우리가 명령할 수 없어요. 인상주의를. 근데 임프레시즘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게 메타 랭귀지. 예. 그 메타 랭귀지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영역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면은 그 메타 랭귀지를 몰라요. 예. 그래서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제부터 개론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예. 개론적. 그러니까 그 개론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영역에서 그 단어를 어떤 약속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약속된 단어들이 있어요. 그 영역에서 요즘에 상담이 뭐 이제 그 일상화됐으니까 내담자. 그럼 내담자는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는 전 초등학교 때 내담자라고 들었을 때 내담자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내담자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 뭐 코칭에서 뭐라 그러냐면 피코치라고 그래요. 피코치는 무슨 말인가? 근데 이런 게 다 이제 그들만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이니까 이걸 메타 랭귀지.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만들었던 거, 나눠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프롬프트 북이라는 걸 제가 만들어서 함께 나누어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자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서 카메라에서 패트 샷 스피드 값 이런 게 다 그 전문 영역에서는 메타 랭귀지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햇빛에 대한 자 골든 아워 이렇게 딱 얘가 이제 햇빛을 골든 아워라고 딱 치면은 얘가 햇빛을 골든 아워가 어떤 건지 이 햇볕 나는 느낌을 아는 거예요. 얘가 이게 메타 랭귀지예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워밍 라이트 아니면 콜드 이런 것들을 그 사진을 찍는 전문가들은 자기만의 언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이렇게 메타랭귀지를 정확히 그 스타일을 정확히 입력해주면 얘가 정확한 값을 가지고 아웃풋을 낸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메타랭귀지라고 할 수 있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림 형태들 뭐 폴라로이드. 폴라로이드는 우리가 이제 뭐 그 즉석 사진이니까 좀 많이 아시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뭐 이제 그 다구르 타입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참 우리가 모르지만 얘들은 그 언어가 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프린팅해 가지고 PDF로 막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왜 나눠드렸냐면은 오늘도 이제 끝나고 나눠드릴 텐데 나눠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안에 메타랭귀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아니면 다 설명을 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이 단어를 넣지 않으면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하지 않고도 이 단어 하나 딱 주면 되는데 그 단어가 메타랭귀지라는 거예요. 심리학이건 상담학이건 교육학이건 아니면은 뭐 그 컴퓨터 사이언스건 어떤 영역이건 다 자기들만의 메타랭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메타랭귀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제 조지 허렐 우린 모르잖아요. 근데 사진 찍는 사람들은 조지 허렐 스타일로 그려려면 이제 얘가 만들어려면 조지 허렐 스타일을 만드는데 사진 찍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알더라고요. 아 조지 허렐 스타일 이거 맞다고. 왜냐면 그 전문 영역에서는 아는 거예요. 글쓰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글쓰기도 논문의 글쓰기 스타일이 있고 에세이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그 설교문의 스타일이 있고 강의하는 스타일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는 스타일, 거기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그 메타랭귀지를 알고 있다면 얘가 거기서 따라하겠죠. 근데 그 메타랭귀지를 모르니까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다가 얘가 못 알아들으면 엉뚱한 글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타입, 스타일, 패턴 이 패턴을 대표하는 게 메타랭귀지다. 메타랭귀지를 익히셔야 된다. 네. 영상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이 메타랭귀지를 익히셔라.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진짜 사진 작가 여기에 그 사진 작가가 그린 한 건데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사진 작가 스타일로 사진을 다시 만들어라 그러는데 거의 구분을 못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윤리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살아있는 사람은 따라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윤리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 김기호 교수님의 책을 내가 다 읽었어. 읽어가지고 얘한테 다 뭐 학습을 시켰어. 예를 들어 그 패턴이 있어.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스몰시에서 라지시로 갔단 말이에요. 라지시로 간 사람들은 자기 패턴이 있거든요. 그 패턴을 학습시켜 놓고 그렇게 막 해. 소위 말해서 그걸 갖고 비즈니스를 하고 장사를 해. 그러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최윤식 박사님의 미래학을 제가 카피해서 그 캐릭터 따로 만들고 그 캐릭터가 말하는 방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한쪽에서 최윤석 이래가지고 그 패턴이니까 패턴까지.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진짜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얘가 따라하는 건 스몰 C까지 따라하니까 라지 C가 돼야 되는 거예요. 라지 C가. 거기서 나만의 패턴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제가 드릴게요. 일러스트레이션도 그렇고 여기에 나오는 이 메타랭귀지가 중요하다. 그림에서도. 그래서 보시면은 이 메타랭귀지 때문에 뒤에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제가 그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미드저니 같은 경우 메타랭귀지가 있거든. 자기들 약속이 있어요. 뭐 몇 대 몇 아니면은 뭐 그 비율이라든가 다 메타랭귀지 같이 자기들 약속이 있는데 이걸 다 암기하냐? 뭐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든 게 그쵸. 챗비서가 있어요. 모든 게 기본이 미드저니 같은 그림 그리는 애는 뭐를 해야 되냐면 영어로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영어로 프롬프팅을 넣어야 되는데 또 약속이 좀 있어요. 지금 디스코드를 안 쓰기 디스코드 원래 디스코드 얘들 예전에 게임하던 디스코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이제 홈페이지 배경으로 쓸 수 있거든요.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그림은 얘가 제일 잘 그립니다. 그래서 미드저니 갖고 써야 되는데 미드저니의 프롬프팅을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패턴이 있어요. 근데 그 패턴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GPT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GPT를 우리는 뭐를 합니까? 한 매번마다 그걸 뭐 이걸 갖다 미디저니 프롬프트를 만들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GPT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GPT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어떤 모양 뭐 어떤 상태 어떤 모양이야 무슨 그림을 그리고 싶어 어떤 스타일이야라고 딱 넣으면 GPT가 미드저니에 맞는 그림을 그리게 통신이 우리가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떨어지네요. 네,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소라도 지금 제가 소라를 계속 만져보고 있는데 소라도 소라에 관련된 프롬프팅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글을 만드는 방식들은 소라도 이게 그 패턴이 있잖아요. 그 패턴이 뭔지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만들 때는 먼저 패턴을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아까 뭐 패턴을 보려면 그 패턴을 우리가 연구하려면 메타랭귀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잡는 사람들의 메타랭귀지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만들어내는 전문 GPT를 만들면 프롬프트를 이제 마지막 결정까지 가져가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좀그 이용도가 높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게 되겠죠. 자, 조금 이렇게 기초에서 조금 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밑으로 들어갔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다 못 따라오셔도 그냥 그런 단어가 있구나. 우리가 지금 단어 쓰는 것도 뭐 LLM 뭐 자연어 뭐 이렇게 막 쓰잖아요. 이런 것도 다 메타랭귀지예요. 예. 인공지능이 들어올라온 그 메타랭귀지를 다 이해를 하셔야 돼 그냥. 그리고 자주 쓰는 메타랭귀지들은 그냥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페르소나 지정인데 여기 이제 넘어가면은 스타일에서 페르소나 지정이다. 페르소나 지정인데 페르소나는 화자의 페르소나와 청자의 페르소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페르소나와 듣는 사람의 페르소나. 예. 그래서 사용자 페르소나. 그래서 뒤에도 이제 지침에도 우리가 들어가는 게 사용자 페르소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페르소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볼게요. 이 사용자 분석에 관련된 이건 이제 나중에 다 드릴 테니까 예. 사용자의 목표, 사용자의 필요, 사용자의 지식 수준, 업무 환경, 그리고 사용자가 선호하는 답변 형식, 사용자의 응답, 뭐 사용자를 그 사회과학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 남녀, 그 나이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런 사용자들을 나누는 방식. 이게 이제 사용자의 페르소나라고 그러고 이렇게 화자의 페르소나 저는 청자의 페르소나라고 그러는데 좀 아주 옛날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 그러니까 그 이걸 지정해 줘야 되는데 이걸 지정할 때 우리는 이렇게 GPT를 만들 때는 뭐 거기다 아래다가 이제 그 지정해 놓으면 되고 너는 누구의 역할을 해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프롬프팅을 할 때도 처음에 시작할 때 너는 누구의 역할을 해, 너는 교사의 역할을 해, 너는 기자의 역할을 해, 너는 뭐 목회자의 역할을 해, 너는 글쓴이의 역할을 해. 지금부터 그 역할을 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왜 그걸 지정해 주냐면은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다 아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알아요. 그 사람한테 야 AI가 뭐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아는 걸 다 갖고 오든지 아니면은 그 우리가 아는 지식을 넘사벽으로 그 철학적으로 얘기해 버리든지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눈높이를 못 맞추는 거죠. 눈높이를 못 맞추는데 그 눈높이를 맞추게 하는 방식이 말하는 사람의 페르소나를 지정하기, 그다음에 듣는 사람의 페르소나를 지정하기, 그다음에 중간에는 아까 얘기했던 스타일을 패턴을 지정하기. 그러면 요 세 개를 맞춰지면은 이게 이제 그 어떤 결과값까지 이게 잘 나오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세 개를 매번 할 때마다 이거 지정, 이거 지정, 이거 지정 다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한 번에 넣어놓는 방식이 지침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갖다 구조화된 지침.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아까 뭐 상담사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매번 그 좋은 결과를 내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화를 할까 보니까 이런 스타일로 대화를 하더라. 그럼 그 스타일을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익히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슈퍼비전 할 때 사람들을 훈련하는 방식이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뭐 수년을 훈련해야지 좋은 상담사가 되듯이 얘도 그런 패턴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그 메타랭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 영역의 그 컴퓨터 영역에서는 메타랭귀지니까 그 심리학에서의 페르소나가 아니라 이거는 페르소나는 이제 그 어떤 역할을 입힌다라는 뜻으로 좀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학습시키기. 그래서 예전에 새로운 정보를 학습시키는데 요즘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학습시킬 때 요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위에 모델이 있잖아요. 이렇게 좌측 상단에 모델이 GPT-4o, 그다음에 O1, O1 미니 이렇게 돼 있는데 O1이 나온 게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O1 프리뷰가 O1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GPT-4o가 있고 이 기본 모델이죠 지금. 그다음에 미니는 이게 이제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가볍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젠가 그제 그 강의를 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델이 이렇게 많은 줄은 처음 알았다. GPT 쓰면 다 GPT 쓴 줄 알았다. 예, 챗 GPT면 다 챗 GPT인 줄 알았지. 이게 모델이 있는 줄 몰랐다. 그러니까 챗 GPT 안에도 학습을 시킨 데이터의 어떤 크기나 아니면 그 데이터의 연도나 이거에 따라서 3.5, 4.5, 4.5 터보, 뭐 3.5 터보, 4.5, 그 다음에 이제 5.1, 5.1 프리뷰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쓸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기본이 이거고, 그 다음에 최고의 추론들을 이렇게 아웃풋을 내시려면은 5.1을 쓰셔야 되는데 5.1은 일주일에 30회 정도 쓸 수 있다. 그래가지고 200불을 내야지 매일 쓰는데 제가 보니까 200불을 내는 건 아주 고차원적인 지금 이제 발표되는 걸 보니까 의대에서 이제 그 진료한 데이터를 결과 값을 이제 찾아내는 뭐 그런 방식을 써야 되는,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공대에서 하루 종일 코딩을 돌려야 되는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금 아직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걸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지금 제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주춤하고 있는데 다른 거 끊으면 되겠네라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챗GPT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오픈 AI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이렇게 후발주자가 오면은 후발주자가 따라오잖아요. 따라오면은 그냥 후발주자가 쓰고 그거 갖고 인기 끄는 거를 다 무료로 풀어버려요. 캔버스를 무료로 풀었더라고요. 캔버스 기능을 무료 사용자도 쓸 수 있게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시 이렇게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첨부 파일이 있는데 이 첨부 파일을 올려서 지금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나 마이크로 원 드라이브나 내 컴퓨터에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 교수님의 책이 있으면 책을 올려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데이터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학습시키는 게 아주 기초적인, 아주 그냥 원시적인 방법이 그냥 데이터 올려놓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전시키니까 아예 이렇게 GPT-3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마이널리지에다가 올려놓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를 올려놓는 방식인데 그 데이터를 올려놓는 방식이 또 뒤에 가면 또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 데이터를 아예 간단하게 쓸 수 있게 프로젝트 방식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프로젝트 방식. 그럼 프로젝트 방식은 뭐 제가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기말고사 문제 출제. 기말고사 문제 출제인데 여기다가 파일 업데이트해서 제가 그 PPT를 만들어 놓은 걸 업데이트해요. 예를 들어 1주차 PPT 업데이트 때 퀴즈를 내려면 그러면 그 퀴즈를 내 가지고 온라인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걸 시험 볼 때 오타가 내면 안 되고 정답이 정확히 해야 되고 답에 대한 설명도 적어줘야 되고 되게 귀찮은 작업이에요. 간단한 작업인데 그럼 여기다 올려놓고 지침을 딱 추가를 합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지침, 너는 지금부터 뭐 조교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내야 되고 이렇게 몇 가지 적어줘요. 적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데이터를 올리면 얘가 요 데이터를 가지고 알아서 자기가 이제 만들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보여드릴까요? 요게 이제 지지난주 나왔던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파일에서 제가 프로젝트 파일에다가 부모 자녀의 소통에 관한 제 강의안이 있었는데 이 강의안을 올려봤어요. 올려보고 지침에다가 뭐 이런 파일을 내 가지고 객관식 문제 5개를 만들어줘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해보시면은 문제를 출제하고 답이 무엇인지 알려줘라고 하면은 얘가 문제하고 답 이렇게 객관식으로 저보다 잘 만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면 정답이 왜 정답이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디서 갖고 왔는지 요 이제
여기 이제 데이터사 갖고 왔으니까. 근데 주관식도 다 가능하고. 한번 여기 내려가 보실게요. 이 그 프로젝트 기능 여기 이 GPT 스튜디오 없는 분들은 요 GPT 탐색 밑에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 클릭. 새 프로젝트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간단한 기본적인 어떤 그 파일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여러 가지 방식을 썼거든요. 클라우드에다가 내 파일을 올려놓고 그것과 연동해서 쓰던지 리트리버라고 그래가지고 내 파일을 갖다 놓고 쓰는 이런 방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논문을 쓸 때도 예를 들어 논문 1장을 쓰는데 1장에 논문을 쓸 때 대부분 세 가지나 그 아주 기본 핵심적으로 내가 그 레퍼런스를 갖고 오는 핵심적인 3개, 10개 이렇게 있거든요.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냥 3개만. 예, 그러면 여기서만 갖고 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써야 될 걸 여기서만 갖고 오게 하는 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고서로 쓴다면 어디 이제 오셨으니까 보고서로 쓴다면 작년에 아니면 뭐 결산이나 보고서를 쓴다. 아니면 수업 분석을 한다. 작년에 우리 회사의 뭐 어떤 아웃풋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제가 그 한양여대 갔을 때 한양여대 때 뭐를 했냐면은 예, 프로젝트 파일에서 한양여대의 경영평가 실적서가 있어요. 가면 다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예. 경영평가 실적서 갖고 하고 얘를 다 분석해봤죠. 한양여대가 어떤 곳인지. 예. 그럼 얘가 한양여대가 어떤 곳인지 쫙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그 선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는 것과 전혀 모르고 그 교수들을 만나는 건 좀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먼저 이게 분석하는 방식들. 예. 그리고 이제 뭐 기획 측도 마찬가지겠죠.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기존 데이터를 어떻게 쓰고 내가 쓰는 부서의 데이터를 올려놓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아웃풋을 낼 때는 프로젝트 기능이 간단하고 그러면 근데 왜 이 프로젝트 기능이 이게 이슈가 되느냐 하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요거 있잖아 이거 GPTs 만드는 거 GPTs가 GPTs가 챗 GPT의 특징이었고 근데 클로드의 특징이 프로젝트였어요. 챗 GPT의 그 클로드에 가면은 지금 인터넷이 그 많이 써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 클로드에 가면은 요 클로드에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저는 논문 이렇게 이 큐티 할 때도 큐티를 프로젝트로 만들어 놓고 쓰기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나 그 지침이나 이런 걸 다 넣어놓고 썼는데 얘네들이 이런 걸 쓰고 클로드는 그러면 프로젝트고 얘는 GPT 쓰네라고 했는데 클로드가 따라올 것 같으니까 이거를 그냥 넣고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클로드 죽으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핵심 기술을 쓰는 거를 그냥 무료로 풀어버리는 거야. 예. 근데 그게 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데이터 기반으로 이걸 어떻게 쓸지 또 아니면 그 앞에 지금 있는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고 있는 게 프롬프트 기반의 프롬프트를 지침으로 가져가고 지침에서 그 지침을 갖고 데이터를 어떻게 읽느냐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를 이렇게 올려놓고 읽는 방식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 2단계예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뭡니까? 이 데이터를 여기 있는 것만 갖고 오지 말고 패턴 중에 하나가 우리 것만 갖고 오지 말고 다른 AI 거를 갖고 오면 되겠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이 쭉 레시피 같이 연결해 놓는 거예요. AI 몇 개를 이렇게 연결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쭉 따라와서 결과를 내게. 그래서 GPT에 가면은 이렇게 밑에 액션 기능이 있죠. 스키마 코드 짜가지고 거기다 코드를 연결해 버리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오후에 기대하시라. 최 박사님이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롬프트의 패턴이 있다. 패턴, 다 패턴을 따라한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미드저니도 이 패턴이 있어서 미드저니 프롬프터를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 미드저니에서 영어로 쳐야 되니까 제가 한글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 미드저니 프롬프트에 맞게 바꿔줘요. 그 패턴을 아니까 제가 인스트럭션에다 넣어놔가지고 어떻게 패턴을 바꾸라고 막 이렇게 명령을 해놓은 거죠. 그럼 내가 바꿔주면 그걸 가지고 그냥 미드저니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미드저니가 끝까지 안 나오네요. 예. 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미드저니죠. 예. 미드저니가 예, 이렇게 이제 그려집니다. 뭐 다 그림이죠. 다 미드저니가 그린 거죠, 이게. 제가 이제 그 아침에 큐티 만들 때 요거를 그리는 방식, 오늘 아침에 이제 썼던 게 요건데, 요 그림인데, 요 그림을 그리는 예, 이게 이제 이게 프롬프트거든요. 이렇게 영어로 넣어줘야 돼요. 예, 뭐 짧게 넣어도 좋게 나올 때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정확한 프롬프트를 넣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 프롬프트를 만드는 거를 제가 만들다 지쳐서 더 이상 못 만들겠다고 생각하면서 이걸 자동화 시켜봐야 되겠다 해서 GPT-3를 가지고 자동화 시킨 거예요. 그럼 제가 한글로 넣어주면 얘가 영어로 이렇게 미드저니 프롬프트에 맞게 다시 변경시키는. 뒤에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케이어스 10, 그러니까 그 복잡도 창의도 뭐 10, 뭐 이런 이제 밑에 보시면 여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땡땡땡 버전 6.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가 있어요 뒤에. 이런 거 제가 이 메타 랭귀지를 다 모르니까 얘가 이제 그 메타 랭귀지를 갖고 와라고 해서 얘한테 이제 학습을 시켜 놓는 거죠. 그럼 얘가 다 갖고 오는 이런 방식들. 그래서 이제 그 그림 그리는 것도 이렇게 된다는 거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러면은 글도 되고 다 되니까 뭐 최 교수님 얘기했던 대로 이걸 갖다가 간단한 프롬프팅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패들렛을 쓰잖아요. 그래서 패들렛으로 이런 식으로 쓰는 식으로 이런 패턴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 방식도 이렇게 이제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그 서울 외고 애들하고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그 영상 만드는 것도 AI도 그렇게 이제 AI 영화 만드는 것도 이 패들렛으로 이런 방식으로 패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그쪽에 메타랭귀지를 잘 모르니까 걔네한테 메타랭귀지를 배우는 거고 우리는 글 만드는 방식을 배우는 거고, 웹툰 그다음에 최근에 중년들 그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중년들 책 만들기, 책 쓰기, 책의 구조 잡는, 그다음에 목차 잡는, 목차에서 글을 내려가는 그 이제 그런 프롬프트가 다 있거든요. 이게 그런 식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이런 패들렛 형식으로, 왜 패들렛이 왜 좋은가 하면은 마인드셋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패들렛을 나눠주면 패들렛은 마인드셋인데 그 마인드셋을 이렇게 주고 학생들의 마인드셋을 가이가 각자 가져가서 자기 것들을 만들면 돼요. 나한테 어울리는 패들렛. 그래서 이것도 드릴 테니까 복사해 가셔가지고 내 거를 만드세요. 내 거를 만드시면 나만의 프롬프트 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현장에 나가셨을 때 이렇게 내가 이걸 갖고 쓰시면 되는 거죠. 자, 패턴, 그 다음에 퓨샷 모델까지 좀 하고 좀 쉬겠습니다. 퓨샷, 퓨샷도 여기다가 제가 그 영상을 뭐 그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는 애들이 이제 뭐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갖고 왔고, 퓨샷은 퓨샷은 뭐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쓰는데 자, 퓨샷으로 만들었던 걸 이제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데이터셋을 만들어요.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 김기부 교수님이 썼던 책을 다 올려가지고 얘한테 답변해 그러면 못 하거든요. 뭐 어떻게 되면 퓨샷 기능을 써요. 퓨샷은 뭐냐면은 A라고 물어보면 B라고 대답할 거야. C라고 물어보면 D라고 대답할 거야. 질문 대답, 질문 대답, 질문 대답. 핵심적인 그 영역에서 그 책에 나오는 질문과 대답들을 쫙 적어놓는 거야. 그래서 그 질문과 대답들을 데이터셋, 이 데이터셋이 한 개거든요.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이 한 개 데이터셋이에요.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100개, 200개, 300개, 400개 넘어가면은 그걸 가지고 얘가 이제 그 패턴이에요. 원숭이 똥구멍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 이거잖아요. 그러면 높으면 뭐야? 백두산. 이게 이제 그게 퓨샷이에요, 그냥. 그러면 그 책을 갖다가 주고받고 하다가, 그러면 내담자를 만날 때 이런 내담자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 패턴에 맞춰서 얘가 대답을 해주는 거죠. 데이터셋이 많아질수록 더 정교한 대답을 하는 거지. 이게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법 중에 하나.
그게 이제 퓨전 러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퓨전 러닝이 만들어졌느냐? 모든 거를 그러니까 머신 러닝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거를 문제와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모든 것을 문제와 답을 다 정해놓으면은 좋은데 그러면 문제가 너무나 많아져요. 그리고 얘가 그렇게 작동을 하게 되면 너무 느려져.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LLM 모델, 그 딥러닝을 한 LLM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의 특징이 뭐냐면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이 비교, 분류, 분석, 추론, 가정적 사고예요. 비교, 분류, 분석, 추론, 가정적 사고인데 얘가 이제 이거를 인간처럼 학습해놨으니까 이걸 이 사람의 책을 다 읽어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도 어떤 사람의 책을 읽을 때 다 읽고 대답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패턴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인드셋을 얘한테 딱 입혀주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거야. 마인드셋을 들어와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딱 주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면은 그 마인드셋과 그 데이터에 의해서 얘가 나오는데 그 데이터가 아주 핵심적으로 퓨샷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대답을 하는데 이게 아주 가볍지만 뭐라 그럴까 그 컴퓨팅 기술이나 스피드나 그 빠른 답변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만들 때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거죠.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달에 우리 학생들하고 만났을 때 뭐를 했었냐면은 정필도 목사님의 그 책들이 쫙 있어요. 정필도 목사님의 책을 제가 원고로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한 40개가 있어요. 아래 한글을. 그럼 딱 나눠주고 한 사람이 한 원고에서 20개씩 질문과 답변을 찾아라. 근데 그것도 어려우면은 AI한테 찾아주라 그래라. 얘한테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라. 그럼 질문과 답변 만든 걸 갖다가 한 200개, 300개를 모아가지고 얘한테 넣어놓고 얘가 답변을 하려면은 정필도 목사님처럼 답변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GPT를 만들어가 정필도 목사님의 지혜, 그래가 GPT처럼 답변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고도화된 프롬프트, 고도화된 요게 뭐 패턴이죠. 그렇죠. 여기서 다 그렇죠. 다 패턴입니다. 그 여기 지금 이제 퓨샷이나 COT나 뒤에 있는 뭐 리액트나 게임 플레이나 템플릿 방식이나 메타 패턴이라 다 패턴이에요. 메타 패턴이나 다 패턴입니다. 싹 다 패턴이에요. 아웃라인 패턴이나 다 패턴입니다.